더 궁금한 건 그럼 국가는 뭐 하고 있는 거죠? 피해자도 이렇게 명확하고 피해자가 받는 피해가 이렇게 심각한데 가해자들은 제가 진짜 전세를 임차하는 사람의 감정에서는 너무나 손방망이 쳐버리거든요. 그럼 국가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국가가 뭘 했는지는 시기마다 좀 다르거든요. 일단 처음부터 조금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전세 사기 사건들이 대거 좀 언론에 알려지게 된 시기는 한 2022년 하반기 정도 되거든요. 어떤 시기냐면은 사실 부동산 가격 거품이 좀 꺼지면서 부동산 경기가 좀 침체되기 시작한 시기랑 같이 겹치기도 합니다. 근데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 사기를 벌였던 그런 사건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된 거죠. 이제 물이 빠지니까 이제 뭐가 문제였는지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된 거였는데, 문제는 그 2023년 2월 21일 날 국회에서 토론회가 하나 열렸었거든요. 토론회 제목은 깡통 전세주택 공공매입 추진을 위한 토론회였는데요. 이때 인천 미추홀구의 한 피해자분이 토론회를 지켜보다가 질의를 하나 하셨었어요. 그래서 어떤 질의를 했냐면은 본인의 집이 지금 경매가 진행이 돼가지고 지금 쫓겨날 판이다. 그리고 많은 피해자분들이 이렇게 내가 사기까지 당해서 돈까지 잃었는데, 근데 마지막 내가 만져본 적도 없는 돈까지도 다, 내가 번 돈 그리고 만져본 적도 없는 돈까지 다 그 뜯겨버렸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더 극한으로 몰리는 게 어떤 상황이냐면은 집에서까지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까지 다 잃었는데 집에서까지 쫓겨나요. 그럼 어떻게 될까? 만약에 가족이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진짜 그냥 길거리에 나앉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냥 길거리에 나앉는 것도 아니라 몇 억의 빚을 안은 채로 나앉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도대체 어떡하냐. 그래서 최소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 내 돈도 못 받았는데 여기서 쫓겨나는 게 말이 되냐. 길거리에 나왔는데 말이 되냐. 그래서 경매는 최소한 유예를 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냐. 나는 돈도 못 받았는데 내가 왜 쫓겨나야 되느냐. 라는 질문을 그 토론회 때 했거든요. 근데 그때 토론회에 있었던 국토부 관계자는 우리 입장에서 경매를 유예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는 거는 하기가 힘든 조치이고 그런 전례도 한 번도 없다. 라는 식의 이제 답변을 내놨어요. 사실 공무원들의 전형적인 답변이기도 하죠. 근데 문제는 그분이 정확하게 일주일 뒤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분이요. 어머. 그 질문을 하신 분이. 예. 어머, 그 질문 하신 분이 네. 그런 정부의 어떤 그런 반응을 보고 네. 희망이 없다고 느껴져서 이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제 굉장히 상징적인 그 사건이고 그게 첫 번째 희생자가 발생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저희 같이 사진을 좀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세 사기 깡통 피해자 전국 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저렇게 생색내기 대책 그만. 그러니까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좀 쫓겨나게 했는데 집을 지켜주지도 못하는 그런 대책으로는 안 된다 하는 어떤 기자회견도 하셨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질문을 하신 분이 이제 삶을 이제 달리하시면서 이제 추모제도 이제 이게 진행되고 이런 안타까운 사건들이 계속 발생한 거네요. 그러니까 정부가 언제부터 나서기 시작했냐면요. 그 사망 사건 첫 번째 희생자가 발생한 사건은 2023년 2월 28일이고요. 원래 이제 그 전에 국토교통부가 대책을 전혀 안 내놓은 건 아닙니다.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은 원희룡 전 장관이었는데요. 2022년 9월에 정부의 첫 번째 전세 사기 대책이라는 것이 발표가 돼요. 그리고 원희룡 전 장관은 본인의 뭐 유튜브에서도 뭐 또 일타 강사 이렇게 운운하면서 전세 사기 뭐 대책, 전세 사기 안 당하는 법 막 이런 식의 그런 또 이제 강의를 또 했는데, 핵심적인 내용은 자신이 무슨 안심 앱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잘 조회해서 이 피해를 막을 수 있게 하겠다 뭐 이런 게 핵심 대책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여태까지 피해자분들 만나서 그 전세 사기 안전 앱이라는 거를 통해서 도움받았다는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실제로 궁금하고 물어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미 대응을 뭐 했다고는 하지만 아무 도움이 안 되는 대응을 했다가 그때 2월 28일에 희생자가 발생하고 또 그때만 발생한 게 아닙니다. 그 이후로도 계속 돌아가시는 분이 발생하고 나서야 뒤늦게 정부와 국회가 나서기 시작한 것이었죠. 네, 그래서 그 안심 전세 앱은 사실은 진짜 도움받았다는 분은 찾기 너무 어렵고요. 그래서 국토부와 허그는 열심히 광고하지만 도움받는 게 어렵고, 말씀하신 것처럼 2023년 2월 28일에 그때도 국회 토론회가 있어가지고 저랑 이제 다른 인천 미추홀구 대책위 분들이 같이 토론회를 갔다가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다 같이 충격을 너무 크게 받았던 기억이 있고, 이 2월에 돌아가셨던 분의 49제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맞춰서 저희 전국 단위의 피해자 대책위를 출범을 시키자라고 이렇게 해서 준비를 했는데, 그때 2023년 4월 18일이 그때가 제 기억으로 화요일인데 그 직전 주말에 두 분이 연달아 또 돌아가신 거예요. 어머. 네. 그래서
이게 원래는 처음 돌아가신 분에 대한 그냥 추모제였는데 근데 이제 세 분에 대한 합동 추모제로 바뀌고 그때 이제 정말 많은 피해자분들 그리고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저희 발족을 지켜봐 주시고 합동 추모제도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 대통령실에서 경매, 공매, 긴급 유예 검토해라 이런 지시사항이 내려왔습니다. 역시 이게 사람이 이 삶을 달리해야만 움직이는 이런 모습들 너무 안타깝네요. 그럼 그 공무원들은 법적인 근거가 없다 그러면서 내가 책임질 수 없으니까 못한다고 한 거가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하겠다고 해야죠. 그리고 그쵸. 법적인 근거가 없으면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야죠. 만들어야죠. 그래서 대통령이 그런 발언, 검토해라라는 발언이 그렇게 늦게 나왔다는 것도 참 황당한 일이고 원희룡 장관은 생색내기는 했지만 정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일을 하다가 뒤늦게야 나서기 시작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억나는 게 원희룡 장관이 그 당시에 이게 보이스피싱과 뭐가 다르냐 이런 발언들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사실은 이런 사안에 대한 이해도 자체가 굉장히 낮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그때 사실 원희룡 당시 장관이 굉장히 망언을 많이 쏟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요구가 과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보증금 채권을 국가가 먼저 매입을 해서 일부 금액이라도 돌려주고 국가가 좀 천천히 받아라. 그 과정에서 손실이 엄청나게 크게 발생하지 않을 거다. 근데 일단 이 수만 명이 될지 모르는 피해자를 살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를 생각을 해도 늦지 않는 거 아니냐. 그런 거 하라고 국가에서 세금 걷고 행정력을 갖추고 하는 건데 그때 당시에 이제 원희룡 장관이 그렇게 사기꾼들에게 우리가 세금을 대납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리고 이렇게 혈세 투입하는 거 포퓰리즘이다. 혈세 낭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피해자들에게 진짜 가슴에 대못을 박았죠 그때. 예. 그래서 사실 이제 그게 국가에서 못하겠다라는 그 입장을 설명하는 다른 워딩이 있을 수 있거든요. 있죠. 근데 그게 피해자를 정말 거의 인격 모독을 수준으로 우리가 정말 혈세 낭비하는 파렴치한처럼 그렇게 매도가 되는 식으로 그렇게 워딩이 나가면서 피해자들이 진짜 국민들한테 아주 2차 가해성 발언을 아주 오지게 먹었죠.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네. 사실은 이 전세 사기 특별법도 사실 이게 영원히 지속되는 그런 법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2023년 6월 1일부터 원래는 2025년 5월 31일까지 2년 동안만 유지되는 한시법이었고요. 다행히 최근에 국회에서 특별법 이제 2년 연장해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피해자들을 구제하자 이렇게 좀 합의는 되어서 통과는 될 예정인데 이게 한시법인데 그런 이제 굉장히 색안경을 끼고 보는 시각이 너무 많았던 거죠. 아니 근데 이게 특별법을 한시법으로 유지하는 이유는 알겠어요. 그러나 이 전세 제도 자체에 어떤 보완이나 이런 게 개선되지 않는다면 전세 피해자들은 계속 발생할 텐데 그런 상황이라면 이게 한시법이어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전 좀 드는데 어떠셔요? 이게 한시법이라는 것은 물론 이 법을 영속적인 법으로 하기는 어렵겠죠. 그러니까 특정한 시기에 발생한 대책이고 사실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해결됐을 때는 이 특별법이 더 이상 필요는 없어지는 거니까 문제는 제가 아까 이제 경매, 공매, 유예가 대통령의 검토 지시 3명이 돌아가신 다음에야 검토 지시로 시작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그 공무원들이 대통령의 검토 지시를 하면서 그때서야 이제 하는 신용을 하지만 더 문제가 되는 거는 그렇게 대통령이 아무리 검토 지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아마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같은 거를 만들 수는 있겠지만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2023년 5월에 한 달 동안 제가 느끼기로는 번개꿀에 콩고어 먹듯이 거의 굉장히 급속도로 제대로 논의도 하지 못하고 전세사기 특별법이 제정이 됐어요. 처음 만들어진 거죠. 한 달 동안 사실 전체 회의는 몇 차례 잡히지도 않았습니다. 당시 정시 일정이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전체 몇 번도 잡히지 않고 급속도로 만들어졌는데 그렇게 갑자기 만들어진 만큼 피해자들의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로 만들어졌어요. 근데 왜 그렇게 충분히 논의되지도 않고 반영되지도 않은 법을 왜 그렇게 빨리 만들었을까요? 경매랑 공매를 유예하는 법적인 근거는 빨리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나름 정당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여당과 야당은 어떤 합의를 하고 그 합의를 언론에 발표했냐면은 이 법은 6개월마다
그동안에 이제 6개월 동안에 시행된 결과를 지켜보면서 항상 보완을 하겠다. 6개월마다 보완하겠다는 약속을 여야가 하고 또 국민들에게 하고서 그 얘기까지 언론에 같이 발표를 하면서 특별법을 제정했던 거였거든요. 하지만 6개월이 다가올 때마다 피해자분들이 아무리 그 6개월마다 점검하기로 하지 않았냐, 보완하기로 하지 않았냐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지를 않는 거예요. 예. 6개월마다 하겠다고 발표는 했지만 실제로 하진 않았던 거군요. 더 자세한 얘기.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너무 급한 상황이니까 충분한 대책을 담지 못하고 특별법을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제 6개월마다 이제 보완 입법을 하겠다라고 여당과 야당이 합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대국민은 공표를 하고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냥 따져보면 2023년 5월에 특별법 논의를 했으니까 뭐 늦어도 2023년 11월, 12월 이때쯤에는 이제 보완 입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개정이 된 거는 1년도 더 지나서 2024년 7월에 그 논의가 이루어지고 8월에 개정이 됐죠.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늘어졌고 그 사이에 또 돌아가신 분들이 또 생겼고, 네, 그러니까 이 피해자들은 또 계속 고통을 받고 처음에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나서는 지금보다도 그 피해자 인정 기준이 훨씬 엄격했고요. 그리고 피해자들이 쓸 수 있는 것들도 결국에 대출 더 받아가지고 이 집을 사든지 대출로 다른 대출 막으라는 것뿐이 아니냐. 그마저도 내가 이걸 이용하려고 보니까 피해자로 인정을 받았는데도 별도의 소득 요건, 자산 요건, 뭐 별도 요건 이런 거 다 요구하면 이 특별법 만든 이유가 도대체 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근데 전 들으면서 느끼는 게 이 피해자분들은 이미 경제적, 심적 부담이 굉장히 크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자기의 잘못으로 이게 발생한 게 아닌데 국가에서 내놓는 정책이 약속을 지키지도 않고 어떤 효과성이 있지도 않으니까 사실은 이렇게 삶을 달리하신 분들이 많아진 거잖아요. 그러면은 앞으로 그런 사람들이 다시는 있어서 안 되는 거잖아요. 다시는 피해자가 사망하는 사건이라든지 피해자가 이 국가에 대해서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분노하는 거를 줄이려면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이런 전세 사기에 대해서 무엇을 바꿔야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게 피해자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특별법을 좀 전면적으로 다시 좀 정비하는 게 좀 필요할 거고요. 대표적으로 아까 얘기 많이 했던 피해자 인정 기준이 너무 엄격하게 지금 관리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세입자 입장에서는 그리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냥 정당한 사유 없이 내가 돈을 못 받았으면 그럼 계약 기간 내에 내가 보증금을 못 받았으면 그건 다 사기인데 왜 도대체 사기로 인정을 해주지 않는 거냐. 경찰이 수사를 할지도 안 할지도 모르는데 경찰 수소만 바라보고 이제 몇 개월 몇 년을 기다려야 되는 이런 피해자 인정 요건부터가 굉장히 좀 잘못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 피해자 인정을 받았어도 지원 대책을 쓰려고 보니까 별도 요건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쓰지 못하는 분들, 대표적으로 이제 외국인이나 청약으로 일시적인 1주택자가 되신 분들은 뭐 금융 대책 그리고 주거 지원 대책 이런 것들 굉장히 좀 한계가 많고요. 그리고 그 피해자들이 좀 많이 얘기를 하는 게, 그러니까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해야 되는 절차가 너무 많고 그리고 그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 지금 LH에서 피해주택을 매입해서 나중에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 하지만 올해 3월까지 한 10,000건 정도 접수됐거든요. 근데 실제로 매입 완료된 건 한 4개월 동안 300건이에요. 10,000건 중에 10,000건 중에 300건 완료했어요. 지금 4개월 동안. 그리고 앞으로 이거 10,000건 완료하려면 그럼 올해 다가도 이거 못할 것 같은데 이거 대책이 더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보증금을 이제 미리 국가가 사가고 나중에 이제 그 비용을 회수하는 소위 이제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도 뭐 다시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전세 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고 주거 안정에 대한 특별법이에요. 네. 전세 사기를 예방하거나 이 전세를 개혁하는 그런 특별법이 아니거든요. 이런 전세 사기를 예방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건 사실은 제 체감으로는 나아진 게 거의 없어요. 여전히 그냥 잘 알아보고 구해라. 잘 알아보도록 우리가 정보 조금 더 알려주겠다.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들 느끼시겠지만 이제 너무 보증금도 집값 대비 너무 과다하게 지금 책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월세도 너무 비싸고 그냥 이 세입자 전반적인 주거 불안이 너무 심각한 거죠. 이런 문제들도 좀 뜯어 고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세입자가 임대차 기간 동안에 문제를 인지했다고 하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소송을 해야 되고 경매를 넘겨야 되고 하는데 그 절차만 해도 몇백만 원이 들고 몇 개월 반년의 시간이 또 걸릴 수도 있는 문제고.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만약에 임대인이 만약에 문제를 발생시키고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다. 그러면 뭐 시원한 임차인한테 뭐 경매를 바로 넘길 수 있는 권한이라도 주든지 뭐 그런 이제 임차인의 좀 지위를 향상하고 권리를 좀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방안들이 더 생겨야 된다는 거죠. 그런 과정 중에 어떤 정책들이 더 많이 생겨야겠네요. 이게 정말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한두 가지 정책으로 해결하기는 네. 어렵거든요. 방금 아마 이철빈 위원장께서 방금 나열한 정책들만 제가 대충 세어봐도 7가지, 8가지가 넘어요. 근데 이건 악마가 디테일에 숨어 있는데, 이를테면은 뭐 그런 디테일한 악마가들이 너무 많은 게, 예를 들면은 제가 어떤 집에 세입자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집에 대한 내가 대항력이라고 표현하는 그 집에 대해서 내가 나중에 이제 어떤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있게 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제가 보통 그 집에 주민등록을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지 대항력이 생기는데, 바로 그런 게 생기지 않아요. 다음 날 생겨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사기를 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 문제가 정말 한두 가지가 아닌 게, 정말 세부적으로 따지면 사기를 칠 수 있는 방법들이 뭐 수백 가지가 되거든요. 아니 근데 저는 예. 공감하는 게, 유튜브에 사기당하지 않는 법만 쳐도 뭐 변호사분들이나 부동산분들이 이런 어떤 뭐 또 특례 조항을 거세요라고 하는 게 7-8가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인즉슨 그걸 넣지 않은 사람은 언제든지 이런 이슈 때문에 전세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개인이 그걸 넣냐 안 넣냐로 본인을 자체 구제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대항력이 다음 날에 생기니, 최우선 변제권의 조건이 무엇이니, 뭐 이런 용어들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가면서 특례 조항을 다 넣을 수 있나요? 없죠.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제도가 이 세입자들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짜여져 있고, 이 세입자들에게 불리한 조건들을 하나씩 고쳐 나가려면은 정말 많은 부분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사실 하나의 한 큐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사실 드물기도 하지만, 이 문제는 더더욱이나 한 큐에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런 해결되는 방안에 대해서는 사실 보시는 시청자분들 포함해서 우리가 이 전세 사기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고, 사실은 이 전세 사기에 대한 신뢰가 이뤄짐으로써 우리의 주거 사다리가 무너지는 어떤 효과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전세 사기를 당하신 피해자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주거 사다리를 무너뜨리고 주거 제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서 결국 우리가 모두 불행한 사이클로 들어가게 되는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는 게 진짜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전세 사기야말로 이번에 이어지는 뭐 대선, 앞으로 정치권에서 해야 되는 입법,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다뤄줘야 되고, 이 피해자가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많은 수가 2030 청년 세대가 겪는 문제잖아요. 정치권들이 맨날 청년 얘기하면서 청년들의 주거 문제, 심지어 이렇게 억울하고 가슴 아픈 이야기가 있는 이런 전세 사기를 다루지 않는다면 이거는 정치 그만해야죠. 다 바꿔야 되는 저출생이 문제라면서요. 맞아요. 그런데 피해자들 상당수가 신혼부부들인데요. 피해 당하면은 이혼합니다. 애를 낳기는커녕 깨져요.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아픈 가운데 서로 다독이면서 잘 사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근데 이 빚을 떠안고서 우리가 애를 낳고 잘 살 수 있는 미래를 꿈꿀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그 이철빈 이제 위원장님이 이런 피해자들을 연대하는 과정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좀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 전에 이제 이분 또 대선이 다가오고 하니까 혹시나 정치권에서 이 방송을 또 보시고 한다면 좀 제안드리고 싶은 게, 진짜 피해자들이 정말 많은 것들을 알게 됐거든요. 어쩌다 보니 타의로 전문가가 되는 그런 과정들을 겪고 있는데, 이런 이제 피해자들이 직접 이런 정책이나 법령에 대해서 제안하고 이런 논의들을 좀 구체화하고 꾸준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논의할 수 있는 어떤 대통령 직속의 전세사기 근절위원회, 뭐 세입자 주거안정위원회, 이런 특별위원회 같은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이런 것들 한 2-3년 진짜 진득하게 논의하면서 계속 예방대책, 제도 정비 이런 거 계속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만약에 만들어주시면 저는 무급으로 봉사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해보고 싶고, 실제로 지금 대책위 활동을 하는데 뭐 제가 인건비를 받고 하는 것도 아니니까, 네, 그런 얘기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이제 이 전세 사기 특별법을 대폭 개정하고 그리고 이 전세 사기 문제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5월 6일까지 캠페인을 진행을 하고 모인 서명 이런 것들을 모아서 이제 5월이 되면 또 각 이제 대선 후보들이 정해지지 않겠습니까? 그 후보들에게 이게 피해자들과 시민들의 여론이다, 목소리다. 이 목소리들을 청취하고 전세 사기 근절 대책 어떻게 세울 건지 공약을 좀 담아달라. 그리고 앞으로 새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이 문제를 정말 세입자 주거 문제, 부동산 문제 제일 문제로 좀 문제를 해결해달라. 이렇게 좀 촉구하는 캠페인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캠페인에 많이 참여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사진 한번 다시 띄워주시면 이 캠페인이 지금 빠띠라고 불리는 플랫폼에서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4%가 나왔습니다. 여기 우리 뉴스토마토 시청자분들께서 지금 당장 빠띠에 가서 전세 사기 특별법 연장에 함께 서명해 주신다면 이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치권이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힘을 모으는 연대의 과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사실은 이 전세 사기라는 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해결책이 딱 명확하게 하나로 이렇게 나올 수 없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에게 이 전세 사기를 이렇게 해결합시다라고 명쾌한 게 답을 드리진 못했지만 사실 그래서 우리가 더 힘을 모아야 되는 과정이 아닌가 싶어요. 만들어가야 되는 과정이 있어서 오늘 마지막 멘트 정리하면서 각자 마지막 한마디씩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발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방금 이제 캠페인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이제 정책 연구를 하는 사람으로서 저희도 나름의 뭐 캠페인성 연구 프로젝트가 하나 있습니다. 시민 펠로우십이라는 프로젝트인데요. 다름이 아니라 연구를 시민들이 직접 발주하고 시민들이 직접 응원한다라는 취지의 연구인데요. 전세 사기 정책 연구를 하는 연구자들을 저희가 찾았습니다. 공모를 신청을 받아가지고 찾았고요. 그 연구자들이 다음 주 월요일에 한 달 정도 가다듬은 연구 발표회, 연구 시작회를 6팀이 하거든요. 그 연구 시작회를 한 다음에 그 연구들을 시민들의 또 후원을 받고 시민들의 후원을 받고 캠페인을 한 그 동력을 살려서 정책으로까지 연결하는 그런 저희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거 정책 연구, 전세 사기 정책 연구 시민 펠로우십 사업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길 또 부탁을 드립니다. 너무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시네요. 진짜로. 많은 관심과 애정 부탁드리고 또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일단은 아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피해자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뭐 여러 번 들으셨겠지만 전세 사기 문제가 절대 피해자분의 잘못이 아니니까 절대 자책하지 마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버텨주시면 좋겠다라는 좀 말씀도 좀 드리고 같이 연대하자라는 좀 제안도 좀 들어봅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를 좀 살아가는 수많은 시민분들에게 전세 사기 문제가 이제 그 월세 전세 그리고 아파트 매매로 이어지던 이 주거 사다리라는 신화가 얼마나 좀 허상인가 이제 모래성이었나 이런 것들을 좀 알게 되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일시적으로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이게 더 이상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살아왔던 방식으로 살 수 없구나라고 이렇게 느끼는 어떤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로 너무 고통을 겪는 분들이 너무 많고 가족이나 친구나 아니면 혹시 내가 이런 문제를 겪을 수 있으니까 이 문제를 우리가 다 같이 좀 바꿔가야 된다. 그러니까 새로운 방식의 좀 계속 대안을 떠올리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굉장히 좀 피곤한 일이기도 하고 낯설기도 하고 두려울 수도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이행해갈 때 우리가 또 조금 더 안정적이고 그리고 양질의 주거 환경을 좀 누릴 수가 있는 거라 생각하고요. 그 과정까지 시민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이 요즘 것들의 나라 걱정을 시청해주신 우리 뉴스토마토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이런 전세 사기에 끊임없는 관심 가져주시고요. 주변에 혹시 그러신 분들 있으시면 오늘 보신 이철빈 위원장님과 함께 연대할 수 있도록 저희가 댓글을 남겨놓겠습니다. 함께 참여해주시고 지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에 또 요즘 것들의 새로운 나라 걱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뉴스토마토 K평화연구원이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 광화문, 남태령, 한남동 공관, 헌법재판소 등지에서 내란을 막고 탄핵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의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우측 제보하기 QR코드나 아래 메일로 추천 및 제보해 주세요. 민주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 K평화연구원과 함께 해주실